여러분,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힘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을 한 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당선 무효형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주변 사람들 조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한동훈은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10년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말이죠. 유죄든 아니든 기소는 절대 피해가지 못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경찰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다는 걸 뭘 들여다보고 싶은 걸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압색을 했고 국민의힘 쪽 영장이 제출이 됐어요. 근데 그 서버를 당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번이 당원 서버 압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정도 들어왔어요. 뭐냐? 이전에 통일교, 권성동 잡으려고. 그때 열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동훈 시절에 명태균. 그렇습니다. 서버 열어줬어요. 네. 이번이 3번째인데 이 서버를 이제 당원 명부를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는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줬다. 정의연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당원의 익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필요하고 하지 않고를 수사를 그냥 가서 길바닥에서 하나요? 그렇죠. 뭐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가려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랑 레인이랑 같이 가서 컴퓨터 돌리는 걸 같이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장에 기재되는 혐의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스탑을 시킬 수 있고 추가 영장 받지 않은 걸 못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려면 아마 변호사가 한 2주 내내 서울청에 잡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가능은 할 텐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방위적인 참고인 조사는 이미 완료됐을 것이고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채로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를 미러링해 갔을 겁니다. 서버를 떼가지 않고. 이 압수수색은 주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당원 목록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이거를 아마 증거 보존 조치를 해서 서버가 덮여 써있지 않도록 하나를 미러링을 해서 떠났을 거예요. 이 떠놓은 거를 갖고 있던 거를 이번에 와서 주세요 하고 중간에 뭔가 조작이나 이런 게 할 수 없게끔. 그럼 한동훈 떨고 있겠네. 그리고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올라요. 저를 부르십시오. 서울청 사이버 이수사대입니다. 가십시오. 아니야 안 불러줘요. 제가 이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면 미러링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서버 관리자가 그 정확히 얘기하면 명의도용 사건 중간에 단계가 닫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량의 그 게시물이 지워졌는데 그 지워진 로그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누구 권한으로 들어와서 누가 클릭해서 지웠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미 아마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너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걸 지웠니?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채로 물증 확보를 했다. 즉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명불상 피의자죠. 성명불상 피의자 몇 분 있습니다. 진씨 몇 분과 이제 한씨 몇 분이 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당신이 직접 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 한 명의 피의자 한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지막에 부를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그냥 시간 타임 테이블로 봤을 땐 떼어가서 이제 포렌식 조사하는데 2주. 이럴 때 보면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게 계속 한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고발당했어요 한씨한테. 그러면은 그 H씨, 네. 더 줄이겠습니다. 히어씨가 만약에 그 사실로 드러났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는 뭐가 되나요? 첫 번째로 당 게시판을 만약에 명의도용으로 누군가가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단계 게이트라고 불리지만 사실 본질은 두 가지예요. 그 명의도용으로 그 당 게시판에 내 이름으로 썼냐? 그거고 두 번째는 당내 조사 무마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내 조사를 하고 있는 거를 당 대표실에 여성이 전화를 해서 막았다. 라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될 것 같은데 증거 은닉이나 인멸 혹은 이게 자체로도 당내 조사라는 공정한 행위를 막았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 7년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5년 남았고 유죄가 나올 경우 피선거권 10년 박탈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입건되는 순간 바로 구속? 아니요. 구속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증거인멸을 하기에는 서버가 이미 떠져 있어. 그리고 이제 뭐 도주는 근데 패문부제가 많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의원회관에 있는데 어떻게 패문부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특검도 사실 패문부제가 계속 됐다. 아예 이제 특검에서는 안 부르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사실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술 먹고 사실 경찰 간부들 나 이거 하면은 보통 걸리는 게 공직방해죠.
이죠 그것들은. 근데 이게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그 뒤에 행위들이 굉장히 악질적이잖아요. 비선거권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을 이 방송은 뭔가 굉장히 기대감에 가득 차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단계 다이빙이라고 하나 특집 한번 해주세요. 제가 조만간 제가 모든 걸 다 풀었었는데 우리 질문한 기자에서 안 풀었던 거 여기서 한번 풀고 사실은 지난달 12일에 홍보국 당 관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저한테 다 알려줍니다. 왜냐면 단계 전문기 때 매일에 하루에 수백 개씩 들어와. 이 기자님 이것도 알아보시오. 저것도 알아보시오. 제가 그 읽어 일일이 답변하느라고 그거 알아보고 했는데 이미 그 홍보 쪽에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았고 진술서는 다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압색을 했을 뿐이에요. 어제. 이제 물증 확보. 네,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때 뭐 서버는 몇 시부터 닫았냐? 그럼 닫았다면 여러분 직원 있으면 누가 본부장은 누구냐? 본부장 그러면 당신은 누구 지시로 받았냐? 왜 새벽에 갑자기 그 델리트 키를 눌렀냐?부터 시작해서 진술서는 다 받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유식한 말로 PD 게임 쓸 필요도 없어요. 관계자가 몇 명인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그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누가 사주를 했든 모르겠지만 사주를 했든 혼자 했든 무조건 한 놈 나와야 돼요. 한 명은 나와야지. 한 명은 뭐 대신 깜빵을 가든 본인이 뭐 총 떼먹고 가든 아니면 뭐 불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사기관에 명명백백하게 정말 안 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님이 이런 지금 음해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벗겨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 출석하세요. 그렇죠.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그쪽 고소고발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발당한 건 한동훈 측으로 예상되는 분입니다. 한동훈 측은 아니고 확인 안 해요. 고발입니다. 예상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을 이제 명의를 도용해서 뭘 쓰거나 했으면 국민의힘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당내 조사 업무를 무마시키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이거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위계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 위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력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위법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상황이 진행되는 거 여기에 더해서 이정주 기자의 취재 내용 지금 보니까 단게르트 뭐 이렇게 표현도 단게르트 그리고 단계 다이빙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네요. 특집 한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서 써머리로 10시간은 내가 피곤합니다. 써머리로 친한계 패널 꼭 불러주세요. 꼭 변호사로 유재하 변호사 변호사 세트 박상훈 유재하 뭐 쌍셋이 불러주세요. 제가 1대3으로 10시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동훈이 보수 정치권에서의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친한계가 약해지고 있고 국힘 내부에 새로운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른바 뉴박근혜가 부상하면서 한동훈이 복당한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고립이 동시에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요새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이준석 의원을 만났다라는 거고 그전에는 오세훈 시장을 만났었는데 그럼 한동훈 의원도 곧 만나나요? 안 만납니다.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지 방송 예언이에요? 한번 할까요? 몇 개를 성질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서브 성지. 이런 거는 잔잔바래서 제가 틀리면 유튜브 은퇴할게요 그냥.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은퇴하시면 너무 많은데. 은퇴하고 다시 복귀하면 되지. 그래요? 주말 쉬고. 이게 맥락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이제 지각 변동이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물러날 수 있어요. 에? 진짜요? 네, 실제 물러날 수 있어요. 직접 사퇴를 한다고요? 이거 밀려나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버텼던 거는 장동혁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교론에서 남북의 이제 김일성과 박정희, 그러니까 적대적 공성관계, 이제 양자 거울이던 뭐 이런 식으로 버텼잖아요. 한동훈이 있으니까 장동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냐면 장동혁을 좋아해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장동혁이 무너지면 이 빈 공간에 이 진공 상태 한동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공천 학살된다는 거예요. 2028년 총선에. 그럼 TK 날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한동훈한테 무릎 꿇어. 공천 주라고. 이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장동혁 대표의 대체제가 있으면 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물러도 되겠네? 지금까지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유가 아니죠. 누구예요? 오히려 유승민은 제가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이제 자처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체말로 제가 요새 취재한 바로는 유박근혜라고 유박근혜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유박근혜 그 점지는 나중에 하면 돼요. 아무나. 그러니까 장동혁을 대체할 수 있는 유박근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유박근혜 세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사실 꼭대기에 누구 세우는 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인물은 찾으면 됩니다. 이진숙 의원 이런 분들인가요? 이진숙 의원 조금 약해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좀 스토리가 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오래 살았다. 뉴박근혜 얘기까지. 뉴박근혜. 올드 박근혜. 여러분은 비웃겠지만 저도 이런 내 취재원이 처음에 이 얘기했을 때 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름 앞에도 뉴를 붙일 수 있구나. 저도 설득이 된 게 저의 여러 이제 빨대들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는 매주 회의를 합니다. 네. 한동안 하다가 금요일 날 말미에 한번 전화 딱 돌려. 요새 무슨 일 있냐? 너네 구역은 잘 있냐? 점검 전화를 딱 한번 돌리거든요. 태극기 기대는 멀쩡하냐? 네, 그렇죠. 좌파 태극기한테 빨리 보고해봐라. 그래서 했더니 유박근혜 정보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장동혁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지금 그 당권파들의 판단이 생겼다. 왜냐하면 최근 한 10일 전인가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PK에서 의원들 18명과 만찬을 했어요. 그렇죠. 밥을 먹었죠. 네, 예. 근데 거기 보면 주요 인물 중에 뭐 예를 들면 부산 의원들 뭐 정동만, 뭐 박성훈 등등 쫙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사람이 딱 2명인데 오. 첫 번째는 이철규. 예. 여기는 심지어 거긴 PK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예. 예. 동해잖아요, 동해. 예. 강원도죠. 그리고 울산의 박성민. 찐윤 멤버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호위무사했던 사람들이 윤핵관이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권력의 시프트가 넘어온 거거든요. 여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왔는데 예.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동혁에게 붙어 있다가는 우리가 진짜 끝장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지금 권력 시프트를 하는 기간이에요. 장동혁이 끝물이라고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그 바로미터가 이철규하고 박성민이에요. 저는 그 두 명을 중심으로 봤던 거지. 예. 나머지 잔잔바리 의원들은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설득력 있는 거 하나예요. 한동훈 쪽하고 장동혁 쪽에 패를 가르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하나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 예. 탄핵이 옳았냐 그러냐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는 부정선거예요. 예. 왜냐면 당권파는 부정선거를 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윤석열하고 나경원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동훈 쪽이 신진 세력으로 이 조금 탄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정선거? 왼발?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울표를 받고 있거든. 네, 사실은. 네. 네, 별로 PK 서울 연합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론은 아니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제3지대 그 제3지대가 박근혜예요. 유박근혜다. 유박근혜. 박근혜가 부정선거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 박근혜를 새롭게. 네. 그래서 TK 쪽에 진짜 이게 강성 당원인데 예. 영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박정희를 지지하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당원 중에 예. 부정선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 그러니까 탄핵은 틀렸지만 부정선거도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네, 세력이 그렇게 있다. 말한 세력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 두 개로 갈리거든. 야. 저는 장동혁 대표님의 정치력을 믿습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26일 날, 예. 22일인가요? 26일에 한다고 네. 했습니다. 새 신안을 기가 막힌 걸 던지고. 어떤 거래요? TK 50% 물갈이하겠다. 그러면 정치적 어떤 아젠다에서 명분의 우위를 지게 되죠. 저들은 다 기득권이다. 내가 그 자리에 누굴 공천해? 청년을 공천하겠다. 예. TK를 바꾸자. 오. PK도 고민해보겠다. 일단 우리 당의 그거인 TK를 바꾸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끌어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신동욱 최고랑 김재원 최고를 만나야죠. 근데 신동욱 최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장? 2월달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 한 발이 묶이죠.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를 최근에 많이 보면 김재원 최고는 늘 장동혁 대표랑 이제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TK를 물갈이하면 나한테도 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오히려. 현역이 아니니까. 예. 뭐 이런 이해관계야. 그리고 뭐 이 이슈 갈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올림픽 공헌만 하는 거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엄청 천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서 만약에 파열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언론은 어떻게 되냐? 명분 있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이 어쨌든 TK를 바꾼다고 하지 않냐? 그런 명분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러던 사이에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발휘했던 정치력처럼 나를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다 알아서 쓰러져. 난 별걸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정치적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또 나만 남았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저는 국민의힘도 뭐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열린다면 서울시장 재보선이 기점인 것 같아요. 결과. 결국은 재보궐선거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돌아오면 아까 그 얘기랑 유승민 전 대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그 얘기를 안 한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대모험을 한 거예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그 중간지대 제3의 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 TK 중심의 또 다른 제3의 길을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박근혜 지금 포섭은 안 되니까. 지금 와서는 유승민 의원의 멘트가 뭐냐면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 생각까지. 네, 그것까지 부정선거를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두가 통합으로 가자. 이 소리 누가 한지 압니까 옛날에? 황교안이 하던 소리예요.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맞죠. 네, 근데 통합을 비빔밥처럼 우당탕탕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유승민 전 대표는 그러한 과거의 황교안 사례를 알면서도 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다? 네. 왜냐면 지금 한동훈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퇴출되고 장동혁도 무너지면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유박근혜가 있다. 유박. 네. 유박근혜가 있다. 예, 와중에 가장 중요한 댓글 달렸습니다. 5,000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하세요. 좋아요. 다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이정주 기자의 취재설이 더 풀린다. 한 방송에 투성지를 쌓는 사람.
메인 성지랑 서브 성지가 서브 있습니다. 성지까지. 오르고 싶은데 오르셔라. 예, 성지예요. 그래서 뉴박 세력이 아직 그 얼굴이 되는 주인공을 찾지 못했다. 예, 그렇게 아무나 찾으면 돼요. 누가 있어요? 보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쭉 찾다가 그냥 뭐 정 안 되면 유영아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얼굴. 뉴박근혜는 새로운 얼굴 해야 돼요. 뉴박. 청년들 얼굴 아까 잠깐 청년을 TK에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낸다. 뭐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얼굴 장동혁입니다. 좀 신선한 충격을 주려면 예. 뭐 이병태 교수 너무 충격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다시 왔다. 그래서 뉴박인가 보네. 네. 정말 국민의힘 상황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놀라웠긴 한데 한동훈 그럼 의원은 요새 좀 어떻게 지내요? 한동훈 의원은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본인들 그 수석들 줄줄이 지금 윤리 올라갔잖아요. 특히 서범수 의원. 뭐 돌려차기 한번 해보죠. 해보죠. 물론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뭐 진종호 의원. 근데 이분들은 저는 지금도 말하는데 제가 한동훈 게 뭐 싫고 좋고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등가의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비좀 왔으면 좋겠다 했던 분 기억나죠? 김성훈 의원. 네. 그 결국은 수해 봉사활동 하다가 사실은 누구 특정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는 안 됐죠, 당연히. 근데 그게 지금 이거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이거보다는 그럼요. 앱스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권 정지 6개월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결위 간사였어요. 예결위 간사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그 해에 예결위 간사가 얼마나 센 자리인데요. 그 본인 지역구 박살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있어서 사과의 정석은 뭐냐면 통과 나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 나서. 그쵸. 어떻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잘못했으면 소통과 나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돼요. 송원석 옛날에 원내대표. 옛날 조인트 사건. 소통과 나서 사과하고 탈당했어요. 그리고 김성훈 의원 소통과 사과하고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나서 사과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고개 숙고 말로 사과할 거야? 그래서 말로 미안하다면 땡이야? 근데 뭘 내려놓을 겁니까? 물어보거든. 근데 이 진종호는 비례잖아요. 탈당하면 끝나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소통과 오면 끝장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 키보드로 해보려고 하는데 등가의 원칙이 안 맞다. 이 정도 잘못이면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사과와 별건으로 지금 징계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계는 되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되는 건데 이 징계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징계 국면이 가는 게 장동혁의 길이잖아요. 이 윤리위원회 그 징계 국면이. 이 길이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권영준 의원이 나와서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해서 길을 좀 더 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세력이 알아서 무너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은 다른 거랑 좀 달라요. 나 이거 정치적 징계다,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발언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어쨌든 그렇죠. 그 부분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 정치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사실 신속한 징계를 해도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또 그 얘기를 또 못 들었네.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여기서 좀 더 나가고 막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원래 보안사건 전면 폐지 위에 여러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별별 막 팬카드 지옥문 열렸다 하고 막 사실 그 토론회에서 망언이 나왔던 거잖아요. 친한계의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후에 뭐 김정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그 발언을 실드 치려고 했다가 또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요구한 게 한동훈 의원의 직접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보안사건 문제도 그 문제가 어쨌든 제일 센 스피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좀 묻힌 감이 있죠. 그래서 그럼 한동안은 그냥 조용히 무소속으로 지내다. 제가 요새 좀 조용히 있는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언젠가 나오죠. 금방 나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은 진짜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요? 아니 친한계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한동훈이 잘못한 게 아닌데 연좌제도 아니고 뭐 한동훈이 왜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아니 친한계 자기들 사실 무소속 의원의 냉정히 보면 그날 무소속 의원의 행사예요. 그렇죠. 유쾌한 토론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을 빼고 이 사안을 봐야 돼요. 장동혁을 빼고 일반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의 행사에 가서 우르르 가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 해가지고 그 사고를 쳤다 생각해봐요. 자당 행사도 아니고 무소속 의원 행사에 그 병풍처럼 가가지고 사고 치고 왔는데 당의 명예를 실추했잖아요. 이걸 어느 당이 놔둬요. 그럼요. 한동훈 의원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왜? 이걸 정상적으로 징계를 해도 보복이다. 보복이다. 그래서 외려 한동훈 의원이나 서범수 진종 의원은 현재 이 상황을 감사해야 돼요. 상대가 장동혁이니까 이게 묻어서 들어가는 거지 상대가 정상적인 당대표였잖아요. 이거 100% 징계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징계해야 돼요.
네. 한동훈 의원의 근황도 저희가 들어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없긴 하지만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안에서는 엄청 뜨겁게 뭐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예. 나름대로는 뭐 나경원하고 윤상현은 뭐 대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게요. 나경원, 윤상현 대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모르시죠 두 분 다. 네. 기사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네. 윤상현 의원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그 좀 긴데 짧만 했잖아요. 예. 10초 이어가면 예. 그 윤상현 의원은 이제 권력의 풍향계라고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 정상적인 소리 할 때는 당권이 열린다는 걸 잘 보세요. 당권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0점 조율 다시 됐어요.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를 누님이라고 했고 예. 12.3 계엄이에 한남동 앞에 가서 윤석열하고 독대하고 나온 거. 예. 결국은 그때 국수본이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란범도 아닌데 왜 체포하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부정선거 투표율 조작과 득표율 조작이 같다는 거는 망상이다. 네. 너무 맞는 말을 네. 나는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라고 해서 주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바로 그냥 다구리 들어갔죠 지금. 예, 지금 싸우기 시작했죠. 부정선거론자를 이걸 숨기려는 자가 부정선거론자다.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정상적인 범죄였다. 그러면 뭔가 지각 변동이 있다. 이제 권력 다툼이 한번 열리는 시즌이다. 뉴박근혜 세력이 진짜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안 가?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기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한동훈에게 뭐가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정치적 역량이 있나요? 세력이 있나요? 친한계라고 해봐야 겨우 동네 사랑방 수준이잖아요. 거기에 장동혁의 윤어게인파가 여전히 건재하고 유박근혜 또한 한동훈에게 자리를 내어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겠죠. 국힘 내부에 한동훈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식 깐쪽 정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의원직이 먼저 박탈되겠지만요.